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체 이탈에 대한 과학적 추론이라는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유체 이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흔히들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잠시 빠져나와서 자신을 보거나 현실 세계에 돌아다니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런 현상이 과연 어떤 건지 궁금해서 체험해보고 싶어서 몇몇 콘텐츠를 통해 방법을 확인하고 실제 경험을 해봤습니다. 네, 최근에 경험을 진짜 해봤습니다. 우선 제 경험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유체 이탈 경험 확률을 높이려면 조용한 곳에 이제 침대 같은 곳에 편안히 누워서 가능한 아무것도 덮지 않고 이불도 가능하면 덮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위에 덮여 있다는 게 이 어떤 감각으로 작용돼서 그 감각의 차단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리도 안 나는 곳, 조용한 곳, 그리고 편안한 마음 상태로 준비를 합니다.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도 잠시 잊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편안한 정신 상태로 이제 누워 있게 되면 이제 먼저 신체 말단 부위인 발이나 손부터 서서히 감각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점점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 힘을 최대한 빼시고요. 호흡만 차분히 하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잠이 올 것 같을 때 꿈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나의 정신 에너지는 물질이 아니라 비물질이라는 그런 생각 하나만은 이제 잊지 않으려고 했고요. 점점 잠이 빠져들었는데 잠들기 직전 몸 전체가 이제 떨리듯이 우웅 하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것이 유체 이탈 시작을 알리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단계가 무척 중요합니다. 이제 이어서 내가 깬 건지 깨어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의식과 몸과 내 의식만 몸과 따로 노는 건지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현상이 바로 찾아오는데, 이때 몸을 일으키거나 할 때 이 몸과 내 의식이 접착제가 붙은 듯이 몸이 잘 안 일으켜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쉽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몸을 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 몸이 나와 의식과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머릿속에서 그걸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그 해결을 하려면 제가 배운 것은 그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 자유롭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다닐 수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인데,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몸과 그 의식체, 영혼, 우리가 혼동하고 있는 그 영혼이라는 것, 실제 영혼은 아닐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학 전공자로 입장에서 보면 몸과 그 깨어있는 의식체, 이 둘을 풍차처럼 엇갈려서 회전시키면 되게 쉽게 의식체가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나중에 해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바로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힘들었고, 회전을 해서 엇갈린 상태에서 몸을 돌렸더니 바로 이게 벗어나지더라고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유체 이탈을 성공했고, 이제 그 다음에 문이 닫힌 제 방에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게 아니고요. 내가 비물질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자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문을 뚫고 나왔습니다. 이때 그 말씀했던 비물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벽이나 문을 통과할 수가 있고, 잠시라도 내가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물질 세계에 있는 나의 진짜 몸처럼
내 의식도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단순한 꿈의 세계로 넘어가 버려서 유체 이탈을 그냥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 유체 이탈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하고 내가 의식한 대로 내 몸을 가눌 수 있다라는 게 유체 이탈인 거고, 그냥 꿈은 내 무의식이 주어진 그 꿈 속의 환경대로 내가 그냥 수동적으로 겪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방을 지나갔는데, 네, 방을 나갔는데 이제 거실을 지나가잖아요. 근데 거실이 현재 거실이 아니라 오래전에 살았던 작은 집에 그쪽 거실이 이제 보였던 거죠. 예. 그 예전에 살던 집 작은 거실이었고, 이제 또 거실 베란다 위치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거실 베란다를 지나서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한 거죠. 이제 거실 베란다 창문으로 나가려던 찰나에 왼쪽에 베란다 옆에 누군가 모르겠는 사람이 창 옆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창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찰나에 얼굴을 살펴보긴 했는데 우리 가족은 아니고 내가 알고 딱히 떠오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마 제 인생에서 한 번쯤 만나봤던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되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이제 이렇게 집 밖으로 날아갔고, 이제 내 스스로가 나는 비물질이다, 정신 에너지지 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속도로 공간을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갑자기 이제 나의 가족 중 내가 같이 가고 싶었던 한 사람이 생각나서 그 사람을 손을 잡고 이제 같이 날아갔던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이제 광경을 보여주고 싶어서 같이 손을 잡고 날아갔는데, 이제 나는 비물질이라 여기저기 건물 같은 것도 통과하고 나무도 통과하고 그러고 다녔는데, 이제 같이 손잡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렇지 못했던 거죠. 나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내 가족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리저리 나무에 부딪히고 건물에 부딪히고 좌충우돌 하면서 제가 손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고서 같이 날아다녔습니다. 이제 스토리는 되게 긴데 다 할 수는 없고, 중간 생략하고, 이제 지나가다가 어떤 이유였는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게 되는 이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제 거리에서 순간 내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감정 표현도 하다 보니까 내가 비물질임을, 내 정신 에너지가 비물질임을 이제 망각하게 돼서 보통의 물질 세계에 이제 제약이 있는 그런 꿈으로 자연스럽게 이게 스토리가 바뀌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기한 것은 그렇게 꿈의 세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 어떤 유체 이탈을 하거나 루시드 드림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한 대로 내 무의식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고 싶었던 게 갑자기 생각난 게,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내 건강이 어떤지 내 무의식에다가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딱 하자마자 갑자기 바로 누군가가 나타나더니 건강 차트를 나한테 보여주면서 70% 정도는 괜찮다, 그러나 나머지 30%는 어떤 염증들이나 이런 게 있다고 말해 줘서 조금은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무의식이 말한 건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70, 30을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것들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과학 전공자 입장으로 모두 내 무의식 안에서 내 무의식이 말해주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 무의식이 외부에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내가 내 의식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내 그 뇌의 회백질 그 안쪽에 있는 그 뇌의 중심부에 있는 그런 신경세포들은 내 의식이 내가 스스로 어떤 정보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유체이트를 하게 되면 그 뇌 안에 있는 의식하지 않는 나머지 안쪽 공간에 있는 그런 정보들, 쌓여있는 정보들, 그 정보들을 의식이라는 그
뇌의 일부분을 통해서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무의식에 있는 정보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식하지는 않고 있지만 내 주변에 어떤 양자적 정보를 받아들여서 나한테 어떤 정보를 주는 건지, 또는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정보를 나도 모르게 무의식이 받아들여서 나한테 의식적으로 알려주는 건지, 뭐 그렇게까지는 현재로서 알 수는 없지만, 예. 아무튼 내 무의식이 말하는 걸 의식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경험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가 저의 경험이었고, 과학 전공자 입장에서 이런 유체 이탈이라든가 루시드 드림이라는 이런 현상을 뇌과학적으로 한번 추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잠을 자면 몸의 감각이 분리돼서 감각은 둔해지고 운동 감각도 차단이 됩니다. 그래야지 꿈을 꿨을 때, 깜짝 놀랐을 때, 또는 뛰었을 때 몸이 진짜 뛰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차단되는 시점에 우리의 의식도 마찬가지로 차단이 돼서 무의식의 세계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유체 이탈의 단계는 영혼이 빠져나간다는 이제 의미보다는,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제 영혼이 나간다고 표현했을 거고, 그것보다는 뇌의 의식을 느끼는 부위가 원래는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몸의 감각이 차단된 상태에도 여전히 켜져 있어서 무의식 세계와 연결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사람은 의식 상태일 때는 무의식 상태를 못 느끼지만 유체 이탈하는 방법을 통해서 의식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켜진 채로 무의식의 뇌 작동을 컨트롤하거나 기억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의미겠죠. 그림으로 이해를 하자면, 네. 뇌의 겉신경층은, 여기 보시면 뇌의 겉신경층, 네, 이쪽, 평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할 때 전기 자극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 이쪽 뇌 신경, 뇌의 겉 신경층들, 그쪽에 전기 자극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잠을 자게 되면 뇌에 이제 자극들이 멈추게 되고, 그러면서 에너지들이 비축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지 않는 거죠. 예, 자고 있으니까 굳이 에너지를 쓸 필요 없는 거죠. 뇌신경세포 가지들이 이때 발달을 하거나 새로운 경로로 바뀌게 됩니다. 전기 자극이 없어야지 신경세포들이 또 발달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곳에 전기 자극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몸이 마비되는 것을 느끼면서 진동을 하는 그 단계가, 뇌의 겉 신경세포들이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꺼지는 상태에서 이제 의식을 담당하는 뇌 부위,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전두엽의 어느 일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쪽 이 그림에는 표현은 잘 안 되지만, 전두엽의 어느 부분, 뭐 가운데일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이 이게 의식을 담당하는 내부인데, 여기만큼은 꺼지지가 않은 상태로 남아 있게 되고, 뇌 안쪽에 신경층, 이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 무의식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꿈의 세상을 창조하고 날아다닐 수 있는 게, 이 의식을 담당하는 내 부위가 이제 무의식
꿈을 담당하는 내 부위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의식을 담당하는 내 부위가 잠을 자도 꺼지지가 않은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무의식의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다고 이제 저는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꿈의 세상을 창조하고 날아다닐 수도 있고, 내 건강을 알고 싶어 했을 때 어떤 의사가 나와서 내 건강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보통의 꿈은 의식을 담당하는 신경이 이제 꺼져 있어서, 이제 이 부분 꺼져 있어서 무의식이 보여주는 대로만 수동적으로 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유체 이탈 또는 이제 루시드 드림 같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내 무의식을, 이제 내 무의식이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거는 그 심리 최면 이런 거하고도 꽤 유사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무의식의 세계는 이제 내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생산된 것이 맞겠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왔던 것들이 무의식 속에 있겠죠. 트라우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제 당시에 주변의 어떤 분위기, 어떤 에너지 또는 느낌, 나의 몸 상태, 내 몸이 알려주는 어떤 신경적인 정보들, 그리고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 양자 역학적 그런 에너지 관련 현상들, 뭐 양자 얽힘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직 과학기술이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계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뭐 뇌과학이나 양자역학, 에너지 입자 물리학 이런 게 발전하면 그 뭐 우리가 흔히 유체 이탈이라고 얘기하지만 루시드 드림이라든가 심리 최면, 전생을 본다든지 그런 게 왜 일어나는 건지를 설명해 줄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